이분이 저희를 또 고소하셨다는데, 물론 이번에는 뭐 소속사에서 고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분이 빌라왕 사망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듣다 보니 뭔가 느낌이 굉장히 쎄하더라. 분석이 굉장히 이상하더라.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런 영상이 올라왔어요. 며칠 전에. 3일 전이죠. 자, 2020년부터 빌라 오피스텔 집중 투기한 빌라 1139채 보유 빌라왕 김모씨의 죽음. 그래서 문제에 대한 분석까지는 뭐 다 똑같이 분석할 수밖에 없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보증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보증보험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집을 빼야 돼요. 그러면은 보험이 왜 있는 거예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있는 거죠. 먼저 주고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래서 여기 준 금액을 받아내겠다. 이게 전세보증보험의 핵심이죠. 문제는 뭐예요? 자, 이런 바지사장들이죠. 바지사장이라고 저희가 옛날부터 올렸었죠. 빌라의 바지사장들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 안 내죠. 자, 바지사장들은 뭐 하는 거냐? 바지사장들은요, 명의만 받아가지고 요 집에 대해서는 본인은 관심이 없어요. 요 집을 받으면서 내가 스스로로 몇백에서 많게는 막 천 몇백까지 받는데 그걸 받아서 이것만 가지고 내가 어디 잠적하든가 아니면 흥청망청 쓰든가 내 명의로 온 집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생각이 없더라. 그러니까 체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소유자가 없다. 왜? 숨졌으니까. 그래서요, 소유자가 없으니 뭐 보증금 못 줍니다 이런 상황도 나오고요. 문제는 보증보험 없는 세입자들이 더 위험하다. 왜? 경매 넘어가도 낙찰이 안 되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억짜리 빌라예요. 근데 여기 전세금이 1억 들어있어요. 그러면요, 유찰이 돼요. 계속 이렇게 유찰이 돼서 사더라도요, 이 사람은 1억 받기 전까지 웬만하면 안 나가죠. 나갈 생각이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낙찰자는 안 나오죠. 저걸 누가 낙찰 받겠어요? 나 같아도 안 받겠구만.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다들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뭐 빌런한 김모 씨라는 말부터 틀렸다. 왜? 바지 사장이니까. 개인이 2년 동안 1139채 할 수 없다. 한 달에 5, 60개 재계약 어떻게 혼자서 다 하냐. 조직적인 참여 거래일 확률이 높다. 확률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이거 저희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죠. 뭐예요? 개인이 이거를 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계약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주가 있고 컨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컨들이 전세를 맞춰놓고서요. 이거를 바지 사장한테 떠넘긴다. 그러면은 건물주에게서는 이제 책임이 없어지죠. 한꺼번에 다 떠넘겨 버린다. 그러면 이들은 혼자서 어떻게 하냐. 재계약할 생각도 없는데 무슨 재계약을 어떻게 하냐예요. 자,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 무슨 짓을 하느냐. 얘가 2억짜리가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매매, 전세, 동시진행 들어가요. 그래서 2억 주고 누가 매매를 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 거. 그다음 전세를 구했다. 그러면은 요거를 바지 사장한테 떠넘긴다. 요 사람이 보통 건물주고. 그래서요, 예를 들어 2억짜리가 있다. 요거를 매매 맞추면은 수수료 2천 준다. 그러니까 사실은 1억 8천짜리겠죠? 그 다음에 전세 맞추면은 수수료 1200 준다. 왜 1200 줘요? 800은 얘한테 줄 거니까. 얘도 이득이 없으면 괜히 명의 안 가져가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다.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보증보험 가입하고 사고가 터졌으니까 일단은 돌려주고 채무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인간들은 뒤졌다고 표현해줘야 돼. 솔직히 없죠? 얘네는 이미 다 받아 처먹을 거 받아 처먹고 털고 나갔죠? 피해는 여기 아니면 여기서 뒤집어 쓰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냐. 임대인 1, 보통은 이쪽이 건물주죠. 그러니까 명의를 가지고 있다가 전세를 맞춰놓고 명의를 넘기죠. 임대인 1은. 그리고 임대인 2, 이쪽에 바지 사장이죠. 그 다음에 컨설팅 업체, 여기가 이제 중개업소나 혹은 뭐 컨, 이런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잘못이에요. 얘네가 대놓고 담합해서 사기를 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얘네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얘네가 아니라 보증보험이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물음표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라? 뭔가 이상해졌죠? 회원님, 왜? 보증보험에서 대신 내줬다. 이거는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 빌라가 되게 위험한 빌라죠. 빌라나 오피스텔, 얘가 되게 위험한데 얘를 제대로 검증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세입자가 믿고 들어갔다. 믿고 들어갔는데 물렸다.
그러니까 보증보험 잘못이다. 책임지니까 들어가라고 해놓고 똑바로 관리 안 하고 책임졌다. 그러니까 맨날 적자 나가지고 이제 내후년에는 반환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보증보험 잘못했죠, 당연히. 보증보험을 가입된다고 했으면은 저기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고, 허그 같은 경우가 공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면 세금이 나갈 수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감사하고 안 되는 것들은 안 된다고 확실히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되게 대충 통과 이런 식으로 잘못이 있긴 있죠. 그런데 얘네만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느냐?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양심적으로 보증보험만 잘못이다 라고 하겠어요? 또 문제는 뭐예요? 본질. 저금리 전세대출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살도록 만들었다. 어라? 저금리 전세대출이 있기 전까지는 전세가 없었나요? 월세 살던 사람들이 전세를 살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에 대한 리스크를 개인이 지게 해야 된다. 그런데 보증보험으로 국가가 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세금으로 보존하게 됐다. 내 피 같은 세금 나간다. 그렇다고 봅시다. 근데 전세는 무담보다. 정부가 보증설 영역이 맞는가? 자, 여기서부터도 조금 이상하죠? 전세가 왜 무담보예요? 조금 더 뒤에서 볼까요? 또 전세가 올라서 힘들다. 그러니까 전세대출을 싸게 해줄게요.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전세 올라서 힘들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표 받아 처먹으려고 전세대출 싸게 해준다. 그러면은 전세대출 싸게 해주니까 월세보다 전세가 더 싸죠.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게. 그러니까 전세가 위험해지니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 없이 정부에서 책임지게 해놓고 보증 섰는데 이것도 똑바로 안 되니까 터졌다. 물론 이런 연결들에 대해서 뭐 약간의 이상점은 있는데 요거는 차차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능력에 맞는 전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대출 내준다고 전월세 받아가지고 능력에 맞지도 않게 비싼 전월세를 산 사람들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주변 시세 대비 얼마 이상은 대출이나 보증보험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대출이나 보증보험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매매 시세 대비 얼마까지 전세에 대한 것을 법으로 정해놔라. 또 정치로 풀지 말자. 정치로 풀어서 생겨난 문제다.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다음 정부한테 떠넘긴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요, 전세 대출 싸게 해주고 전세가 싸니까 전세가 위험해졌고 그래서 정부가 보증 섰고 그래서 터질 일을 다음 정부한테 떠넘겼다. 근데요, 전세 대출을 싸게 내는 정부는 다르고요, 전세가 위험해져서 보증 선 정부가 달라요. 근데 전세가가 언제 많이 올랐어요? 보증 섰다 이 이야기니까 이래놓고 다음 정부로 넘겼다는 이거는 당연히 전 정부 저격이죠. 근데 이 정부랑 이 정부는 다른 정부다. 정치로 풀지 말래놓고 왜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교묘하게 호도해서.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사기꾼이나 바지사장, 얘네 컨 이런 애들의 문제가 아니고 보증보험의 문제다. 해석을 해보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해명 영상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보험 사기를 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험사가 보험 사기인데 보험료를 물어줬어요. 막 물어주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좀 가입한 사람들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보험 사기꾼들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사가 문제였다. 물론 보험사도 잘못이 있지만 진짜 잘못은 이 새끼들이죠. 또 이렇게 사기치는 인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높은 전세를 주고 능력이 안 맞는 전세 들어가고 월세 들어가서 사기당한 세입자들의 허영이 문제다. 능력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비싸게 주고 들어갔냐,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전세는 개인의 책임이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정부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집주인이 지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져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전세는 개인의 책임인데 왜 세입자의 책임이요? 나는 돈을 빌려줬어요? 안 갚은 놈이 잘못한 거죠. 전세는 돈 빌려준 거잖아요. 그 집의 거주권을 담보로. 그런데 빌려준 놈이 잘못이다.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이죠. 예를 들어 뭐 성범죄가 터진다 했을 때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서 그러냐 하고 피해자 탓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또 전세가 왜 무담보예요? 전세권 있죠? 대항력 갖추고 있죠? 전입신고나 그런 걸로.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경매 넘어가더라도 그 집에 살 권리가 있으면은 안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매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기 말소 기준 권리 봤을 때 예를 들어서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근저당, 저당, 압류, 다압류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들어가는 데에서 나중에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뭐 결정이 되지만 전세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 집에 걸려 있으니까.
근데 왜 무담보예요? 되게 이상한 논리를 시전하고 있는 거야. 본인이 경매하시는 분이잖아요. 시작할 때 경매 관련 업체 대표 아니셨어요? 왜 그러냐? 본인이 여러 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느껴집니다. 본인이 여러 채 가지고 있으니까 다주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세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전세에 들어간 사람 잘못이고 정부에서 똑바로 검증 안 하고 보증보험 들어줘서 돌려준 정부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걸로밖에 안 들린다. 컨이나 건물주, 바지사장 이런 임대인 1, 2 컨설팅 업자 이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죠. 사기를 계획하고 사기를 친 거고 보증보험은 무능해서 당한 거고 세입자는 지식이 없어서 당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잘못이다. 왜 똑바로 안 알아보고 했냐? 왜 똑바로 알려주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저들의 잘못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해놓고서 저들도 물론 잘못한 게 있다. 뭐 이 정도 잠깐 넘어가는 정도이고 그래놓고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세입자가 잘못했구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밖에 안 들리게 강의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본인이 영상 올리기 전에 검토도 안 해봐요? 들어보고서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그걸 올리면은 멋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 피해자한테 잘못을 떠넘겨요? 본인이 다주택자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전세가 올라서 전세자금 대출 한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했기 때문에 전세가 올랐다. 그래서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보신 분이 본인이 절대로 전세에 살지 마라. 자, 이거 굉장히 조회수 많이 나온 영상이죠? 그분 영상 중에서 거의 최상급이죠? 그때 뭐라 그래요? 전세입자가 70%, 집주인이 30% 자금 출자하는데 시세차익은 100% 집주인 차지된다. 그러면 고마운 소리를 듣기는커녕 집값 올랐으니까 전세금 올려달라고 한다. 결론은 전세입자는 호구다. 전세입자는 호구인데 책임까지 지라고요. 개인의 책임인데 정부가 보증서 줄 영역은 아니고 위험한 집에 들어간 세입자의 책임이다. 전세금 못 돌려줘서 생기는 문제,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100% 집주인 책임이에요. 전세입자는 다 피해자고. 처음부터 사기를 친 거죠? 돌려줄 수도 없는 돈 빌린 거니까. 근데 왜 이걸 자꾸 세입자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죠? 세입자들의 허영이 아니다. 누구 문제예요? 전세가 계속 오른다고 부추긴 사람들이 문제죠. 나는 이 집에 그냥 계속 살고 싶어요. 이 집이 전세 1억일 때는 허영이 아니었어요? 근데 전세가를 2억 3억 올려버렸죠. 그런데 나는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어. 그러니까 무리해서 마치게 돼요. 이게 세입자의 허영이에요? 아니면은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쳐 올린 사람들의 문제예요. 근데 22년 5월 영상입니다. 뭐라 그래요? 집값이 침체된다. 그러면 집을 사지 않으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되고 전세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전세가 올라가서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집 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또 전세대란 안 났죠? 9월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전세대란은 안 났지만 2년 전보다 더 오른 게 전세대란이고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차라리 전세가 싸네 하면서 다시 월세에서 전세로 가면서 전세도 뒤늦게 오를 것이다. 지금 전세가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곧 다시 오를 것이다. 임차 살면 계속 고생한다. 이런 식으로 부추겼죠? 자, 2020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집값 눌리는데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갭이 줄어서 집값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들 들어보면 어때요?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구나. 집을 안 사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겠구나. 지금 상황에서도. 전세가 계속 올라가라고 부추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세 비싸게 산 사람들한테 책임까지 떠넘긴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상이 저렇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투자자들은 잘못이 없고 세입자들은 투자자들의 공일 뿐인데 호구일 뿐인데 이렇게 느껴지죠? 왜냐면은 세입자는 호구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분은 갭투기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은 잘못은 세입자한테 간다. 전세 보증보험한테 간다. 물론 이런 식으로 사기성으로 기획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사기를 칠 수밖에 없게 구조를 만든 정부 잘못이다. 집을 가지고 이용해서 투기를 하고서 실패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잘못보다는 정부 잘못이다. 이렇게 들려요. 그래놓고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악의적 이야기를 하고 뭐 끊임없이 뭐요? 그러면서 고소를 해요. 우리 고소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왜 이럴까요? 이 영상을 비공개할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같이 영상들을 다 내리신데 요것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했더니 그래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서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도 굉장히 이상해요. 뭐라고 그러느냐, 실제 임장 다니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본인이 추천하는 물건이 아니라 직접 선정한 물건에 대해서 했다. 나는 내가 사라고 강요한 적 없다.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금리가 단기간에 상승할 줄 몰라 죄송한 마음이나, 자, 사과는 요거 한 줄로 끝이죠.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일반인들을 조롱하는 행태, 저거 누구 욕하는 거예요? 저런 악플들을 거의 보진 못했어요. 싹 다 내렸는지 아니면 별로 그렇게 이슈화되지 않았는데
혹은 저 영상이 부담되니까 내리고 싶어서 저런 글을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거의 핵심은 뭐예요? 이 말 듣고 이렇게 됐다가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세요. 본인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어떡하냐, 혹시라도 죽었으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해자 핑계 대면서 저들이 피해자가 되니까 영상을 내린다. 이건 무슨 대처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과거에 했던 말들을 본인이 지금 이제 100만 유튜버가 되셨는데 본인이 그 많은 영상을 찍고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가릴 수가 없어요. 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제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바뀌어요? 본인이 하신 말이 있죠? 사람을 믿기 전에 과거를 돌아봐라. 본인의 과거를 좀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끼쳤느냐, 그냥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라서 죄송한 마음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